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수석입니다. 8월 2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8월 2일이에요. 실거래가가 마이너스 40% 이상 하락한 곳.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마이너스 47, 만춘 우방타운 1단지 마이너스 46, 신세계타운 마이너스 45,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 숲 마이너스 40, 형립프리조 마이너스 40 등등등 가격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로 나타냈어요. 40% 이상 하락한 거래가 12건이에요. 오늘 실거래 건수는 82건이거든요. 누가 분위기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거래량 살아났어요. 가격 일부 반등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졌나요? 그렇진 않아요. 급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라는 것 수차례 말씀을 드렸네요. 후원 여기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당분간 홍보 좀 할게요. 대출 금리 오랜만에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월 초가 되면은 2달 전에 자료가 나와요. 신규 주담대 4.26%까지 올라왔어요. 국내 보금자리론도 아마 이 정도 금리로 바뀔 것 같습니다. 야금야금 떨어지기만 하던 금리가 반등을 시작했어요. 아마 7월 달이 되면 더 오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기만 하던 것이 한 달, 2달째 올랐거든요. 주택 담보대출 잔액 기준으로도 4.21%, 그게 아마 또 더 오를 거예요. 기존 대출자들 부담은 계속된다. 이 가운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18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혹은 17년 붐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5년 고정 이후 변동, 이 대출을 했던 사람들 5년 고정의 기간이 끝나갑니다. 순차적으로 끝나면 그 다음 사람들 계속 올라갑니다. 은행들이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신규 대출자들한테 낮은 주담대 금리를 적용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일 뿐이고 기존 담보 대출자들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내렸어요. 뭔가 좀 보이지 않나요? 전세자금 대출 평균 금리는 내렸어요. 이건 7월달 자료입니다. 요거 왜 내렸나요? 전세자금 이거 난리 나잖아요. 역전세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여튼 뭐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국 10년째 국채 수익률 4% 돌파했어요. 호주도 돌파했어요. 우리랑 좀 비슷하게 놀거든요. 우리는 아직 3.7%. 오르긴 올랐어요. 여기 3.2%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면 이 국채 사이 괜찮지 않냐? 아파트의 수익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가 수익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보통 4% 정도. 뭐 시세 차익은 차치해두고 한 4% 정도 수익률 보거든요. 3.7% 아직은 낮다. 아직은 안 들어갈란다. 미분양 지난번에 여기 11,409건, 12,700에서 무려 1,300건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뭐 대단한 일이 있었나 싶어서 보니까 분양 취소나 아니면 입주자 모집 공고 취소 이런 건들이 있었어요. 어떤 아파트였냐면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 센트럴 21년 12월 말에 분양 공고를 했어요. 근데 워낙 이 접수 건수가 적었어요. 90건이 접수를 했다는 말은 아마 한 30건 계약했을래나? 그 계약률은 또 접수 건수와 계약률은 또 다르거든요. 계약률 얼마인지 알 수도 없어요. 아무튼 이 655건, 네, 이것이 분양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수성 센트럴 빌 어반 폴에, 네, 요거 마찬가지로 한 300세대 정도 되거든요. 300세대 정도 되는 것이 입주자 모집 공고 취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좀 줄어들었어요. 900건 정도 빼고. 네, 나머지도 정확한 실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부산 지역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는 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미분양 중에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준공후 미분양, 그 물량이 뻥카가 너무 심하다고 뉴스가 나와요. 실제 등기 현황과 그 팔렸는 개수 이 현황을 비교해 보면은 팔린 거는 훨씬 많다고 나와요. 하지만 등기는 얼마 하지 않았어요. 그 수치를 통해서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 또한 뭐 지금 한 400건 정도 줄어든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는데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네, 거래량 한번 살펴볼게요.
82건 중에 신고가는 3건이 있었고요. 2,000건 넘어섰다. 대단하다. 가을장이 되면 3,000건이 될 것이다. 3,000건이 될 것이다. 근데 오늘 마이너스 40% 하락 나오는 거 보셨어요? 파는 사람들 팔고 싶겠어요? 안 팔고 싶겠죠. 근데 그 가격에는 못 팔겠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마이너스 40% 하락하는 거래가 저렇게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높은 호가에 있는 지금 매물들, 나는 그 가격에는 못 사겠다. 나는 그 가격에는 못 팔겠다. 나는 그 가격에는 못 사겠다. 이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거래량이 1,000건 아래로 떨어지는 걸 우리는 봤었잖아요. 2020년 그리고 21년 초반까지 가파른 가격 상승. 너무 올라버리니까 나 그 가격이 들 때는 못 사겠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높은 가격 봤는데 3억 하는 집값이 5억일 되는 거 봤는데 이걸 다시 3.5억에 팔려고 하니까 야 이거 우리 집은 5억짜리인데 나 그 가격에는 못 팔겠다. 이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게 되면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82건 거래량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서울 거래량이 100건, 110건이 채 안 됐어요. 102건인가 아마 그 정도였어요. 서울이 그랬어요. 부산은 오늘 거래량이 62건인가 그랬어요. 대구 거래량 지금 많아요. 그래서 올 초에 안 팔길 정말 잘했다. 지금까지 갖고 버텼더니만 일부 반등해서 천만 다행이다. 다만 그 물건을 내가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면은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튼 최악의 경우를 저는 상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추가 매수를 하건 무엇이 되었건. 82건 주간 기준으로 보면요. 다시 400건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400건대 초반. 그나마 이게 거래량이 잘 나와서 그래요. 400건 주간 기준으로 400건 아래의 거래량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몰라요. 코너할채 가격 25%? 네, 대충 계산할게요. 오늘 제목 마이너스 40%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범의 스킬뷰도 13억 3천까지 갔던 것이 거의 30% 정도 하락했죠.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이게 좀 충격이 크죠. 이것도 얘도 크지만 얘도 큽니다. 네, 40% 이상 하락하는 거래 보이고요. 월성 이편한 세상 48평형 7억 9천. 잘 나가던 시절에는 아마 9평의 호가도 이상 갔을 거예요. 여기 좀 인기 있는 아파트거든요. 이 동네에서. 한때는 또 운빨이죠. 운빨. 네. 아무튼 상인 이편한, 월성 이편한, 월배 이편한 많은데 상인 이편한 이 두 개. 한때는 얘가 더 쳐줬을 거예요. 백화점도 가까워, 지하철역도 가까워. 월성 이편한은 약간 더 멀죠. 하지만 웬걸 이 옆에 상권이 그전에는 여기 문화재 발굴 이러면서 한 몇 년 동안을 땅을 묵혀놨었죠. 그러던 것이 거대 상권이 들어서면서 야 이제 여기가 메인이다 이런 분위기로 가죠. 근데 가격이 전체적인 하락을 다 피해가지는 못하죠. 고점 대비 25% 빠졌고요. 이편세상 범어 가격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진 거래.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격 잘 판 거예요. 이 파신 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왜? 저층 가격은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하는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영남 네오빌아트 고점 대비 20% 정도. 범어 웰드 메리디앙 이스턴 카운티 3층 저층인데요. 가격 5억 7천. 5억 7천. 만촌 우방타운 1단지 고점 대비 40%. 성단냉면 이편세상 2단지 46평형의 가격이 고점 대비 20% 정도. 남산 이편한 세상 저층인데요. 5억 5천. 무슨 일이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예. 요 신축 가격 5억 중반. 달성 파크 푸르지오 좀 새로운 아파트들 등기 치자마자 매물로 나오는 것들 보입니다. 가격 5억 중반. 상인화성 파크 드림 1단지 43평의 가격이 5억 2천. 고점 대비 거의 한 35% 이상이죠. 네, 이 정도 빠집니다. 또 23년도 아파트 다사역 금호 올림 센트럴 4억 9,700. 이거 좀 외곽으로 느껴지죠.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중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대구 딱 원도심이나 이런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땐 좀 외곽의 느낌인데 가격 괜찮네. 대구 시내 입지가 뭐고 입지가 없죠. 달성동, 달성공원 인근 대구 시내 한복판이거든요. 원도심의 중심이잖아요. 대구 달성 토성. 네. 이편세상 두력 30평대 가격 4억 8천. 장기동 코롱 하늘채 4억 7천. 6억 2천까지 갔던 것이 25% 정도 고점 대비 빠져있고요. 동대구 우방 아이유쉘 이 장기동 코롱 하늘채 얘도 좀 말이 많았죠. 얘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조합원 아파트를 기억하는데
나중에 분담금, 추가 분담금이 막 나왔어요. 한 3천 정도 나왔나? 3천 정도 나왔나? 그렇게 아마 게시판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왜 이 돈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냐? 그 주변의 땅이, 아파트로 진입하는 곳의 도로의 땅이 중심 상업 지역 땅이죠. 땅 지주들 돈 많이 받거든요. 보상금 이거 웬만하면 안 비켜서면 이거 아파트가 절단날 판이기 때문에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네, 분담금. 이 3천에도 사람들 그때 막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막 급매물로 막 나오고 막 그랬어요. 이 3천도 큰 돈이거든요. 하물며 막 3억, 4억 하는 집값이 결코 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 기준에서 싸졌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아주 오래전에 저점을 기억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여전히 높다.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특정 아파트 요거 제목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조금 건너뛰고 좀 많이 빠졌던 곳이 하나 눈에 띄던데요. 한번 아래에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선 제일풍경제 프라임 어제 이어서 32평의 가격이 2억 8천대라는 게 놀랐고 볼리 롯데캐슬 2억 7,300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이거 2015년도 아마 그맘때 가격일지도 모르겠어요. 2015년도. 그걸 아마 깜짝 놀라시는 가격들도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아카시아 아파트도 보면은 아마 재건축 바로 옆에 샵 아파트가 있죠. 샵 아파트가 옆에 들어서면서 우리도 재건축 가자라고 했는데 웬걸 이거 또 기약이 없습니다. 기약이 없어졌어요. 가격이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죠. 아마 샵 아파트 옆에 그 전에 이름이 뭐였더라? 우방 아파트였던가? 네. 뭐 그것이 뭐 재건축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가격이 뭐 2억 정도 했던 것이 갑자기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주변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뻥튀기 되는 과정 이런 여러 과정들을 지켜보면 재미는 있습니다. 제일풍경제 프라임 그 시청자분께서도 여기에 거주하시다가 파셨어요. 16층 가격이 이건 진짜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2억이 안 됩니다. 1억 9,600. 아마 그분이 2억 중반 조금 넘는 가격에 아마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제일 세천이잖아요. 세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분이 파셨을 때 아마 2억 중반이 조금 넘어가는 가격. 아마 이분 파실 때는 3억 정도의 가격에 매도하기를 희망하셨을 거예요. 근데 입주를 앞두고 계셨어요. 어떻게 가지고 들고 가야 되나 어떻게 되냐. 그런 문의 메일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이거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입주하는 시점에서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공고죠. 그런 그 정도 공고였는데 이분 결단을 하셨어요. 파셨어요. 2억 중반이 조금 넘는 금액에 파셨어요. 근데 팔고 나서 한 반년 더 지났나? 반년 정도 더 지났나? 어떤 일이 있었냐? 짜잔 하고 세천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호재다 가자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팔고 나서 좀 씁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오늘날의 이 실거래가를 보면은 그때 그래도 그나마 팔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사람 이 마음이 하루아침에도 왔다 갔다 이게 워낙 큰 돈이 걸려있다 보니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재고 따지기만 하다가 놓치기도 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하면은 높은 가격에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는 이렇게 높은 가격에 저 그냥 숫자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숫자로만 좀 높은 가격에 살 수도 있고 안 사도 뭐 이때까지 사는데 뭐 지장 없던데 하고 버팅기고 있다가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집을 못 사고 가고 2015년 16년 가격이 아파트 가격으로 돌아가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7년 8년 마음 고생했는데 아주 그때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랑 똑같네. 뭐 이렇게 되는 사태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우위 시장은 분명한 거 알고 계시죠? 네, 끝난 거래대금 야금야금 내려오고 있고요. 2,000건 돌파했다고 얼씨구나. 가을에는 3,000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11년 한번 볼까요? 가을로 갈수록 거래량이 늘어났나요? 아니죠. 2020년 한번 볼까요? 가을로 갈수록 거래량이 늘어났나요?
오히려 봄철이 반짝이었지 가을이 반짝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무슨 근거로 가을에 거래량 3천을 이야기하는지. 지금 저는 1일 거래량 그리고 주간 거래량 그리고 전국의 거래량들을 매일같이 체크하면서 이 동향을 살펴보면서 뭐 최근에 대출 현황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작정 3천이다 가자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분양권 19건 거래량 전세 하루에 평균 한 60건 정도 거래가 한 50, 60 정도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물은 몇 개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매물 셀 수 없이 많아요. 역전세의 피크는 올 가을 그리고 그것이 1년간 이어진다. 그러면 그 1년 이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2024년은 폭등 가자. 2024년 입주 물량 많아요. 그럼 25년 폭등 가자. 폭등 폭락 여기에 너무 취해 있어요. 지금은 네,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박스권이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그럼 26년 입주 물량 없으니까 가자. 짓지도 않았어요. 27년도 입주 물량 없어요. 28년도 입주 물량 없고요. 29년도 입주 물량 없어요. 지금 기준으로 입주 물량이 없어요. 네, 전체 가격도 한번 변화하는 모습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아직까지 뭐 8월에 전세 거래는 몇 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대출 금리가 아마 더 오르게 되면 요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고 아파트 뭐 거래량 급등 가자, 가격 급등 가자 이렇게 단순 추정으로 이야기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매일같이 이 차트의 이 흐름을 보고 뭐 주간으로 월간으로 비교해보고 앞뒤로 따져보고 작년과 따져보고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높은 가격에 샀으니까 내가 물렸으니까 가자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기서 줄일게요. 전월세 시장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어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